안녕하세요. 강미정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대인관계일 겁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 첫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이라면 더더욱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텐데요.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회 초년생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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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대인관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홍지희 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공단 홍지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말하고 듣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대화가 어려운 이유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선생님들 눈에는 이게 무슨 색 운동화로 보이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좀 민트색으로 보입니다. 저도 민트색이요. 분홍색 아닌가요? 아, 네? 그러세요? 저희 어떻게 분홍색이죠? 민트색인데요. 네.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민트색이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은 운동화 이렇게 바탕 색깔은 무슨 색깔로 보이시는지. 회색. 회색. 선생님은? 저는 바탕을 분홍색으로 봤어요. 끈은 그러면 무슨 색이에요? 끈은 흰색.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랑 비슷한 그런 반응을 해주시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분홍색 바탕에 흰색 끈이 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회색 바탕에 민트색 끈이 있다. 이렇게 두 파로 나뉘거든요. 보라색이나 초록색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한 게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사진을 보고 있잖아요. 다른 사진을 보고 있지 않은데 선생님들 반응처럼 너무 다르다. 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민트색. 흰색. 흰색. 내가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맞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게 보이는 게 호르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신 분들은 회색의 민트색으로 보이신다. 남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당첨되셨어요. 또 여성 호르몬이 많으신 분들은 분홍색으로 보인다. 네. 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것은 썰이고요. 정답은 아니고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이게 되냐 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 많은 색깔들을 지각하잖아요. 네. 뭐가 하냐면 눈이 하죠. 네. 이제 눈 안에 있는 그 색상을 감별하는 세포를 우리는 원추세포라고 하는데 그 세포는 내가 익숙한 색깔을 훨씬 더 많이 지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회색으로 보인다라고 하신 분들은 회색에 더 민감하고 더 많이 노출되셨던 분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선생님은 살면서 네. 분홍색이 더 많이 노출이 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분홍색을 좋아해서 그랬을 그럴 것 같아요.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 라는 사실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때 내 거를 주장하고 싶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벌어지는 많은 일 중에 하나는 대화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 이게 핑크색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나의 원추세포는 이래 라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많은 대화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나랑 너랑은 달라. 다른 것이 당연해. 그것은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좀 인정하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육도 받고 네.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를 때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지 일단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나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게 되면 그래도 상대와 무엇이 다른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좋은 대화를 우리가 쌓아서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마도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시니까 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분들과 많이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상황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 각자의 유형을 알아보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그거 좀 궁금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는데 상사 혹은 동료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동료가 여러분들께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일을 떠넘기거나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자기는 퇴근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은지. 네. 저는 일단 원하는 대로 일단 먼저 맞춰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네. 저도 감정적이지 않을 때 최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감정은 최대한 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내가 왜 기분이 나빴는지 뭐 이유가 있었는지 네.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실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분들은? 저는 그 사람도 기분이 나쁘지 않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뭐 말을 해서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아, 나도 일이 많은데 뭐 너도 일이 많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좀 약간 유머러스하게 해서 아, 너도 일이 많은데 내가 줘버렸구나. 너가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네. 재미로 좀 넘어가시려고 하시네요. 혹시 또 어떠실지? 저는 이상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지금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사회 초년생 때 돌아보면 그 일들을 그냥 떠안고 불평불만하면서 혼자서 좀 시름시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세 분도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이렇게 반응을 하시네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괜찮을 때, 갈등 상황이 아닐 때에는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런 갈등 상황일 때는 조금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등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그 패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뒤에서 우리 이거 유형 체크를 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나에게 얼만큼 이렇게 비슷하게 반영이 되는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문장들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제가 이렇게 이 5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장표를 8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서 5개의 문장 중에서 나에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2가지를 찾아서 볼펜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체크하신 것 중에 A가 총 몇 개인지 B는 총 몇 개인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세요. A부터 E까지 각각의 개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게 뭔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C하고 E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초이성형과 일치형이 나왔네요. 네. 비슷한 점수로 나오셨나 봐요. 네네. 네. 또 어떠신지? 저는 3가지가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폐유형이랑 산만형, 그 일치형. 아, 그러셨어요? 오, 이따가 이 셋 중에 어떤 게 더 맞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또 어떠신지? 저는 일치형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 각각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먼저 2분이 일치형이 그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치형은 좋은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다고 다른 게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의사소통 유형에서 가장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일치형이다. 그런데 일치형이 나오신 선생님들께서 항상 대화를 다 잘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2번째로 높은 걸 찾아주세요. 일치형이 가장 높으신 분은 2번째는 혹시 어떤 거 나오셨어요? 회유형이네요. 내가 잘 안 될 때에는 회유형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낯선 사람이랑 대화를 시작하실 때 뭐 네. 어려우실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운동화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네.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낯선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대화가 어려워요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들을 들으면 대부분 요지가, 저 사람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좀 이상해요.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면서 저는 그때 대화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운동화의 색깔처럼. 네.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일단 보겠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 저 사람은 왜 분홍색으로 보이지?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길래? 좀 궁금해지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이상해라고 다가가면 더 이상은 다가갈 만한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렵고요. 네. 궁금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세계에서는 어떤 경험들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게 만들까? 저 사람의 말투가 이런 것은 저 사람의 과거에 어떤 일들이 쌓여와서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게 궁금해지면 나도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각자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의 각각의 유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